인간은 행복은 잘 모르지만 불행은 잘 인지한다. 그래서 부와 명예를 가졌을 때는 그 가치를 모르다가 그것이 사라지면 비로소 소중함을 깨닫는다. 건강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건강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고통은 잘 알아차린다. 몸에 작은 상처만 나도 그 통증이 신경 쓰여 불쾌해지기 마련이다. 행복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갖고 있을 때는 모르다가 막상 잃게 되면 알게 되는 것이 행복이다. 그래서인지 인간은 행복감에 취하기보다 불행감에 더 휘둘리는 일이 많다. 행복한 인생을 결정짓는 진정한 가치는 고통을 잘 견뎌내는 인내력에 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덜 불행하게 살 수 있는 용기가 있고 고통을 그럭저럭 견뎌내면서 하루하루를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이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쉬어가는 곳 힐링필드입니다. 오늘 가져온 책은 윤호북스에서 펴낸 강용수의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입니다. 나이 40쯤 되면 참 많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앞만 보고 달려오다 문득 내가 잘 살고 있는 걸까? 하는 질문 앞에 멈춰서게 되는 시기죠. 이럴 때 무겁지 않게 하지만 깊이 있게 마음을 다독여 줄 책이 바로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준비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에서 연구와 강의를 병행하고 있는 강용수 작가가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사상을 현대인의 삶에 맞게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철학을 일상의 언어로 풀어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통찰을 전해온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마흔이라는 나이에 꼭 한번 되새겨볼 만한 질문을 우리 앞에 건넵니다. 지금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책은 단순히 철학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삶의 복잡한 감정과 혼란을 다독이며 앞으로 나아갈 힘을 전해줍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이 사라지고 무언가를 이루지 못한 것 같아 막막해지는 시기,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이와 비슷한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처음 세상에 선보인 철학은 철저하게 외면당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사상이 너무 어둡고 비관적이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40대 중반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담긴 소품과 부록이라는 수필집을 펴내면서 삶의 전환점을 만들 수 있었죠.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는 삶이 버겁고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는 내 자신에게 덜 괴롭고 덜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를 조용히 건네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왕 태어난 인생이라면 그저 한탄만 하지 말고 의미 있게 살아보라는 쇼펜하우어의 합리적인 잔소리입니다. 당신의 거리를 유지하라. 서로 견딜 수 있는 적당한 간격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정중함과 예의다. 쇼펜하우어는 단 한 명의 친구도 없이 혼자 지냈다. 가족도 없었고 조국도 없었다. 오직 애완견 아트만이 곁에 있었다. 쇼펜하우어는 아트만과 산책하는 일이 일상이었다. 이런 쇼펜하우어에 대해 니체는 저서 교육자로서의 쇼펜하우어에서 이렇게 썼다. 한 명의 친구가 있느냐 또는 한 명의 친구도 없느냐 하는 차이는 무한한 것. 인간은 혼자 있기를 좋아하면서도 타인과 어울리는 것도 즐긴다. 고독과 사교성은 동전의 양면이다. 쇼펜하우어는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는 힘을 강조했다. 자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타인으로부터 독립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여러 가지 이유로 타인에 의존하며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나약한 존재다. 그러면서도 인간은 고독의 끝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하려는 욕망이 있다. 쇼펜하우어는 홀로 서기와 함께하는 삶 사이의 갈등을 고슴도치의 우화를 통해 풀어낸다. 추운 날씨의 고슴도치들은 얼어 죽지 않으려고 달라붙어 하나가 되지만 그들의 가시가 서로를 찌르는 것을 느껴 떨어진다. 그러나 추위를 견디지 못해 한 덩어리가 됐다가 떨어지기를 반복하다 결국 상대방의 가시를 견딜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찾는다. 서로를 따뜻하게 하고 싶어 하지만 서로의 바늘 때문에 접근할 수 없었고 서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체온을 나눴다는 지혜다. 많은 수의 모임과 헤어짐을 반복한 고슴도치들은 다른 고슴도치와 최소한의 간격을 두는 것이 최고의 수단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꽤나 힘든 과제이기도 하다. 직장에서 상사와 동료,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학교에서 선생과 학생들이 잘 지내는 일은 어렵다. 고슴도치의 딜레마를 통해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공존하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 낳고 키운 아이들도 커가면서 점차 부모의 잔소리나 참견을 싫어한다. 사춘기를 지나는 청소년 때 부모와 정신적으로 분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갈등이 생겨난다. 사회에서 사업으로 사람을 만나는 경우에도 의기투합을 하면 할수록 사소한 말다툼을 하기 쉽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크고 작은 갈등은 자주 일어난다. 사람은 서로 가까울수록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많아진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으로 이어지는데 나도 다른 사람도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마음의 간격을 둘 필요가 있다. 쇼펜하우어의 비유처럼 사회를 이루는 인간은 어떤 이유에서든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가시를 세운다. 마음을 터놓는 사이가 되면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즉, 인간의 본성인 이기심, 시기심, 자존심 등 때문에 서로의 마음에 아픔을 주는 일이 많아진다. 가족, 연인 같은 사랑의 감정으로 맺어진 관계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어떻게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것인가? 고슴도치의 비유처럼 인간은 가깝고 친할수록 상처를 줄 가능성이 높다.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결국 타인을 자신의 욕망과 동일시한다는 것이다. 상대에게 자신이 바라는 모습을 강제하는 것도 폭력이 될 수 있다. 상대방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다 보면 아픔을 주는 막말을 하게 된다. 부모는 자식이 본인이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성취하기를 바란다. 남편과 부인은 서로 결혼한 사이라고 해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지 않는 경우도 있다. 사랑하는 사이도 말 한마디 실수로 만남이 깨지는 일이 생긴다. 이와 비슷하게 동양에 불각은 불가원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너무 가깝지도 않게 너무 멀지도 않게 하라는 경고로 중용의 의미와도 비슷하다. 그러나 실제 의미의 맥락은 전혀 다르다. 논어 양화편에 나오는 본래 공자의 말은 첩과 종은 부리기 어렵다. 잘 대해주면 기어오르고 쌀쌀하게 대하면 원망한다 라는 내용으로 첩이나 종과 같은 소인배를 대할 때는 가까이 하면 다치기 쉽고 멀리 하면 해코지하니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쇼펜하우어의 상대를 공경하되 거리를 두라라는 말은 공자가 말한 경이원지에 더 가깝다. 경이원지 또한 상대를 공경하면서 동시에 거리를 두라는 뜻이다. 그 당시 백성들이 귀신이나 미신을 믿는 경향이 많았는데 위대한 지혜로운 지도자라면 모든 생각에 무조건적인 동의를 하기보다는 불합리하거나 마땅하지 않는 것에
적당한 거리를 둘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쓰였다. 상대방이 나와 다르거나 잘못된 생각을 갖더라도 그 인격을 존경해야 상처를 주는 가시돋친 말을 피할 수 있다. 서로 세상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서로를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회란 모두 필연적으로 서로의 수능과 타협을 요구한다. 강요는 모든 사회에서 뗄 수 없이 붙어 다닌다. 모든 사회는 희생을 요구하는데 자신의 생각이 다를수록 개성이 강할수록 희생이 커진다.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친구가 많을수록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접촉 범위가 커지면서 불행을 자초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이 넓어지는 것이다. 인간은 내면이 공허하고 삶이 단조로울 때 다른 사람의 온기를 필요로 한다. 함께 이야기하면서 공감받고 지지받고 인정받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막상 타인과 생각의 차이를 느껴 실망하면 관계가 다시 멀어진다.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고사성어와 여기에서 유래한 우리 속담이 있다. 불견상 견절치.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이 갈린다. 상대편을 몹시 그리워하지만 보고 나면 정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꼭 필요한 약간 냉랭한 거리두기를 쇼펜하우어는 정중함과 예의라고 말한다. 거리를 둘 줄 아는 현명한 사람은 비록 따뜻함의 욕망은 충분히 충족되지는 않지만 가시에 찔리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사회를 불에 비유했다. 현명한 사람은 적절한 거리를 두고 불을 쬐지만 어리석은 자는 불에 손을 집어넣고 화상을 입고는 고독이라는 차가운 곳으로 도망쳐 불이 타고 있다고 탄식한다. 마음이 춥다고 느껴 타인의 온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내면의 공허, 의식의 빈약, 정신의 빈곤 때문에 자신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한다. 유유상종하며 여흥과 오락을 추구하는데 처음에는 관능적 향락과 각종 즐거움을 맛보려고 하다가 결국 방탕한 생활을 좇게 된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고 싶어하는 사교의 욕망이 생기는 것은 자신이 불행하다는 반증이다. 타인을 통해 얻는 가치는 행복의 본질이 아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을 기억하면 좋다. 우리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는 데서 생긴다. 도덕적으로 떨어지고 지적으로 우둔하며 불합리한 사람들과 접촉하면 여러 가지 위험과 해로운 일에 노출될 수 있다. 굳이 그런 사람을 만날 이유가 없다.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내면이 충분히 따뜻한 사람은 사회로부터 떨어져 다른 사람에게 고통이나 괴로움을 주거나 받지 않고 혼자 있기를 좋아한다. 부자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외적인 부를 통해 내적인 부를 대신하려고 노력한다. 내면은 빈곤하고 정신이 공허하면 무엇이든지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려 하지만 소용없다. 많은 인간관계로 결핍을 채우려고 하지만 인간관계는 자칫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홀로서기와 타인과 함께하기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말을 아껴야 되고 마음에 못을 박는 일은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다. 예의는 현명함에 속하고 무례는 어리석음에 속한다. 고슴도치 우화의 예에는 오류가 있다. 실제로 고슴도치는 상대가 찔리지 않도록 가시를 눕힌다고 한다. 다른 고슴도치가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할 줄 알며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늘이 없는 머리를 맞대며 추위를 이겨낸다고 한다. 이런 과학적 사실을 몰랐지만 쇼펜하우어가 우리가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배려하는 마음을 고슴도치에게서 배워야 할 덕목으로 본 것은 의미가 있다. 너무 지나친 사랑과 관심 또한
상처가 될 수 있으므로 약간의 무관심과 냉정함을 통한 적당한 거리두기라는 현명한 방법을 통해 서로의 온기를 적당히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타인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다. 자존감을 갖고 살아라. 나이가 마흔이 넘으면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마냥 무시할 수도 없다. 흔히 타인의 평가는 직장에서, 사업에서, 만남에서 객관적인 조건이 된다. 하지만 참된 행복의 조건을 안에서 찾아야 한다면 타인의 평가는 어쩌면 행복과는 무관할 수 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타인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은 명예, 지위, 명성, 출세 등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늘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하고 좋은 평가를 얻으려고 노력한다. 그만큼 인간은 혼자 뭔가를 이루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지지와 호의를 이끌어내려고 한다. 그래서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속임수를 사용하기도 하고 가면을 쓰기도 한다. 그러나 남에게 너무 잘 보이려고 의식하다 보면 눈치를 보게 되고 대화가 부자연스럽게 된다. 본래 자신의 모습보다 더 좋게 평가받으려는 허영심이 커지게 된다. 우리가 지나치게 신경 쓰는 타인의 의식이 얼마나 편협하고 변덕스러운 기분에 좌우되는지를 알게 되면 타인의 평가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타인의 마음은 피상적이며 천박하고 왜곡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대 이상의 좋은 평가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타인은 정작 나의 일에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가 타인을 평가하는 방식을 보면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자신에 대한 제3자의 판단은 객관적이지 않다. 특히 칭찬이 아니라 비난인 경우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보면 무식하고 편견이 있고 좁고 빈약한 경우도 있다. 그런 평가는 아예 무시하는 것이 더 낫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시선에 지나치게 신경 쓰는 잘못된 예로 어느 죽음을 앞둔 사형수 이야기를 한다. 1846년 3월 31일자 타임스에 실린 토머스 워커스는 사형이 집행되는 날 자신의 수치스러운 마지막 모습을 보려고 온 참관인들에게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는 데 성공했다. 죽음을 앞두고 구경꾼들에게 마지막으로 멋진 모습을 보이고자 한 것은 끔찍한 명예욕의 본보기다. 명예나 출세를 중시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은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걱정에 살고 있다. 자신이 지닌 참된 모습보다는 남의 마음속에 깃든 자신의 모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산다면 불필요한 불안은 사라질 것이다. 인간의 많은 고뇌와 번민은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잘못된 태도에서 유래한다. 그 바탕에는 질투, 증오심, 허영심, 자존심 등이 있다. 즉, 남과 비교하여 더 좋게 평가받고 싶으면서 다른 사람의 장점을 증오하게 된다. 또한 실제 자신보다 더 좋게 평가받고 싶은 허영심은 무시받지 않으려는 자존심을 나타낸다. 이 가운데 불행감을 가져오는 허영심을 없애는 일이 가장 어렵다.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의 마음에 들까 고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원래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다. 명예, 지위, 명성은 예를 들면 나의 목숨이나 건강보다 결코 중요하지 않다. 건강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 가장 어리석은 일이 명성과 명예를 위해 목숨을 기꺼이 바치는 일이다. 명예가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격언은 타인의 견해를 자신의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망상에 불과하다. 타인에게 더 많은 존경과 지지를 받아 자신의 입지를 높이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게 해서 관직,
훈장, 칭호를 얻는 일은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타인의 마음에 기대하는 망상은 우리를 불행하게 한다. 오히려 남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 타인의 평가에 속아 자신의 건강이나 목숨을 바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 바탕에는 탐욕과 집착이 자리 잡고 있다. 결국 그런 노력이 아무런 실속이 없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다. 쇼펜하우어는 명예욕, 허영심과 구분되는 자긍심의 중요성을 말한다. 허영심이 본래 모습보다 더 좋게 타인으로부터 갈채를 받으려는 욕심이라면, 자긍심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장점에 대한 확고한 확신이다. 허영심이 타인의 마음에 기대하는 희망이라면, 자긍심은 자신의 마음에서 자신에 대해 내리는 직접적인 높은 평가다. 자신만의 장점과 가치에 확신이 있다면 누구나 가질 수 있다. 그런 확신이 있다면 자긍심은 손상되지 않는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는 타인의 호감을 얻으려는 허영심을 없애야 된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허영심이 들면 말을 많이 하고 자긍심이 들면 과묵해진다. 사회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소위 세평이다. 늘 평가는 이루어지고 그것에 따라 승진과 출세 그리고 명예가 결정된다. 타인의 거울에 비친 모습대로 살지 말고 자신의 기준에 맞게 당당하고 기죽지 말고 살도록 해야 된다. 자신이 자신의 가치를 긍정하는 흔들리지 않는 자긍심은 행복의 조건에서 가장 중요하다. 자기 자신에게 확신이 생기는 순간 인생이 달라진다. 지금까지 윤호북수에서 펴낸 강영수의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였습니다. 네, 오늘은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를 통해서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누군가는 아직 길을 찾고 있고 또 누군가는 잠시 멈춰 서 있는 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누구의 인생에도 너무 늦은 시점이란 없다는 겁니다. 마흔의 철학으로 다시 일어난 쇼펜하우어처럼 우리도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은 다정하게 또 조금은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를 견뎌낸 내 자신을 다정하게 안아주는 거, 어쩌면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힐링필드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